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무상담 강동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완패하면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오늘장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6% 하락으로 110만 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6%, 삼성 SDI가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 보이고 있지만 기관도 그만큼 팔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9% 정도 하락한 1,91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삼성전자의 급락 소식으로 좀 장 분위기가 어수선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굳은 마음으로 또 주식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로도 참여 방법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봉 팀장님과 박성일 연구원님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부터 삼성전자 급락 소식으로 정말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걱정 많은 소식들 또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종목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카지노주만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GK라고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파라다이스 저쪽 바에서 전화드렸어요. 네, 파라다이스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4,400원이고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네, 14,400원에 30% 정도. 예, 오늘 뭐 지금 현재 14,950원입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신고가를 지금 이제 잠깐 터치했다가 다시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저는 목표가를 한 17,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는지 네. 전화 좀 드렸어요.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네, 또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선전하는 것 같은데요. 또 신고가를 바라보시고 또 들어가셨고 17,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신 것 같아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뭐 장기로도 돼요. 보통 한 5년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하지만 또 파라다이스는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저희가 하여튼 단기적인 장기적인 목표가도 한 번 더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창모 팀장님,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가 14,4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단기적인 목표가 17,000원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제가 같이 전화를 들어보니까 이제 네. 카지노 관련주, 뭐 GK라든지 파라다이스 관련주를 갖고 계시고 사실 이제 그 투자하는 뭐 관점인데 이렇게 좀 내수 주면서 좀 실적이 되는 주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투자 접근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보겠고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표 주가라는 걸 세울 때 보면은 뭐 기술적 분석도 많이 가미를 하고 또 실적을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 근데 그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사실 단기적인 분위기입니다. 속칭 분위기라는 것 하나의 수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파라다이스의 강세 사실 8월 초순만 해도 13,500 밑에 있으면서 약했습니다만은 최근 2주 동안 기간에 거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좀 분출 구간에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의 성장 모멘텀이라 그러면 파라다이스 이제 카지노 쪽에서는 업력 한 40년 정도 되는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으로는 1위입니다. 1위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GKL 같은 경우가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실적 모멘텀 할 때는 과연 외국인 관광객,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오나 그걸 수치를 가지고 약간 환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한 1,000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중국 관광객이 한 280만 명. 물론 이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집계한 데이터입니다만은 그중 들어왔고 일본 관광객도 한 380만 명 들어왔고요. 상당히 계속적으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한국의 어떤 그 입국자 수는 좀 많다. 또 들어오고 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쇼핑이고 또 약간 VIP 고객들은 사실은 카지노하러 오죠. 물론 카지노가 뭐 마카오가 큰 시장입니다만 국내 같은 경우도 겸사겸사해서 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투자가님이 실적 말씀하셨는데 실적으로만 보면 사실 이거는 올해 예상 EPS, 증권사에서 전망한 EPS 900원, 950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이제 펄을 이런 종목 같은 경우 15나 16 정도를 줄 수가 있어요. 15나 16. 그냥 간단합니다. 만약에 1,000원을 번다 생각하고 펄을 15를 주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적정 주가, 목표 주가는 15,000원까지 가겠죠. 그래서 현재 이익 전망치만 보면 사실은 15,000, 6,000원이 저는 적정가다 보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증가한다면 사실은 우리 투자가님이 생각하는 목표 주가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잠깐 차트를 보면 지금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파라다이스 일봉을 잠깐 같이 보겠는데요. 지금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수급 말씀드렸듯이 한 7월 중순 정도는 코스피가 어떤 대형주 강세 속에 좀 쉬었다가 8월 말부터 코스피가 좀 주춤한 틈을 타서 개별주가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일단 지금 15,000원 아주 단기적인 싼 고점에서 조금은 쉬는 분위기다 말씀드리겠고요. 약간 월봉 관점에서 보면 파라다이스의 수 상승세 누가 그래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월봉 기준으로 강한 양봉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세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사실 9월 중순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 지켜보시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 14,000원 정도는 지지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런 상승 탄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수급 잠깐 보신다 그래도 기관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하루 20만 주 이상씩 사주고 있는데 이 수급 여부가 계속 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론적으로는 파라다이스 특별히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의미는 조금 없습니다만 실적으로는 봤을 때는 16,000원까지 갈 수 있다. 다만 그 가는 속도에 있어서는 수급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지금의 상승 각도를 가지고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시적이나마 기간이 차익 욕구에 들어간다면 저에서 한번 14,000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추이를 좀 지켜보실 때 기관들의 수급 여부가 계속 들어오는지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또 파라다이스 기관의 수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성진 지오텍입니다. 매수가는 14,2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매도 시점을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주식은 2.4% 정도 상승하면서 매수가에 한 2,000원 정도 하락 빠진 12,550원 선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매도 시점 좀 잡아주시죠. 예,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한 15% 정도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신데,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277억 원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물론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대주주인 포스코 그리고 포스코 건설이 지분을 조금 가져갔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3자 배정 유증으로 한 10% 정도 물량을 가져가면서 앞으로 해외 담수 플랜트 쪽으로 성진 지오텍의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제로 아직도 성진 지오텍의 수주 물량은 6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계열사나 지분 투자를 통해서 들어온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발주가 된 물량이 지금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에도 성진 지오텍이 상승할 때까지는 상당히 조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이익 전망치가 한 367억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사실은 전망치를 계산을 한다고 해도 PR이 20배가 넘는 고평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여기서 성진 지오텍이 예전과 같이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조금 이어가 보면, 예전에 이제 19,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건 이제 포스코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 쪽에서 수주 물량을 조금 밀어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쪽에서 받아온 수주 물량권 자체가 아직은 미미하고 영업이익률이 좀 낮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던 시기에는 해외 플랜트 쪽에서 상당한 많은 수익이 났었는데, 현재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자체도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진 지오텍은 단기적으로 상승 시에는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최소 저항선부터 좀 정해보면 직전에 그리고 그 전에도 9,000원 정도에서는 꾸준히 지금 반등을 찍으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력한 매물대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스권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14,500원, 15,000원대를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아닌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부양되기엔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고 테마가 붙어줄 수 있는 업종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왔을 때 13,000원부터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6% 넘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매수해야 될 시점인가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하창모 팀장님. 네, 사실 삼성전기 오늘 날벼락 맞았죠. 날벼락. 삼성전자도 날벼락인데, 삼성전자 날벼락 맞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사실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삼성전자 관련주가 되겠죠. 사실 삼성그룹 관련 IT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와 삼성 SDI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최근 2, 4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10만 이상 고공행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에 대한 판매량 효주
기대감이었죠.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 부분이라든지 MLCC 같은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자체가 사실 삼성전자 갤럭시 S의 후광 효과를 봤다 말씀드리겠고, 아직 뭐 법원의 판결 어저께 이제 주말에 어떤 쇼크 아닌 쇼크 나왔고 이것이 계속 좀 진행은 될 겁니다만은 보통 이제 이런 배심원 판결이 번복이 없죠. 번복이 없다는 것이고,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그 판결 원문을 제가 잠깐 보니까 한국말로 영어로 바꿔주니까 고의적인 도용이다, 그런 표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의적인 표현이 만약에 더 부각시켜버리면 지금 10억 불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30억 불까지 3조 원 이상까지 얘기가 잠깐 나오는 정도로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일본에서도 어떤 삼성과 애플의 제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특허 분쟁이나 이 소송 같은 거는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맞고서도 삼성에서는 당연히 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판례가 돼버리면은 계속 파장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나중에 뭐 크로스 라이센싱이라든지 로열티 직업으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 단순하게 삼성전자 관련주를 싸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무는 전략은 좀 아니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가격적으로 보면 제가 삼성전자가 한 115만 원 밑에 있으면 한번 사볼 만하겠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120만 원 밑에 잠깐 어설프게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93,400원에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적으로 주가만 놓고 보면은 잠깐 차트를 보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지금 일봉을 좀 보고 계신데, 일봉만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5월 초순의 주가가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번 사볼만 합니다. 근데 뭐 조금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되고, 이벤트가 조금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잠깐 주봉으로 전환해 봤는데, 주봉으로 전환하면 지금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9만 원 전후 가격 정도가 1차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그것도 분할 매수입니다. 한번 핸들링 해볼 만한 그 포인트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타이밍에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올라가면 또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한 템포만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좀 어떨까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다음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매수가 37만 1,268원에 비중이 22%. 오늘이 매도 시점인가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뭐 금값 최고치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40만 원 선 다시 회복하면서 2.23%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빠졌던 금값이 최근 들어 많이 급등을 했죠. 1개월 동안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금이 조금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을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금값 자체가 고려아연의 수익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금값이 올라가서 고려아연이 올려가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죠. 기업이라는 게 복합적 요소를 통해서 주가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조금 인정을 해서 당분간은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3개월 먼저 보겠습니다. 3개월 정도 봤을 때는 조금 매수였던 기관이 지금 현재 최근 5일만 봤을 때는 조금 소폭 매수량을 줄여가고 있고요. 1개월 정도 봤을 때는 조금 매도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 조금 매수를 하고 있죠.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조금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지고 계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면 40만 원대 박스권을 좀 횡보를 하고 있었죠. 35만 원에서 40만 원 횡보를 하고 있던 고려아연이 이제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40만 원을 조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인 44만 9,500원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소폭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0% 미만의 비중 정도만 가지고 한번 직전 고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819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모나리자입니다. 매수가 3,810원에 비중이 70%. 꼭 좀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하창모 팀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모나리자는 뭐 대표적인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관리법 관련 주입니다. 촉칭 테마주라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대선 테마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모나리자가 왜 치매관리법 테마주를 엮이는지는 뭐 간단히 해석할 수가 있겠죠. 모나리자에서 뭐 만드는 만드는 게 뭐 물티슈도 있고 노인들 그 성인용 기저귀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 관련주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모나리자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거는 한 1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작년 8월 달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노인복지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주가는 거의
테마주로 엮였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저희 1년 정도 흘러왔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그래도 3,500원 정도에서 이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바짝 다가온 한 3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 남은 어떤 대선 구도에서 이거는 모나리자가 조금 좋은 거는 어느 캠프에 엮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뭐 박근혜 테마, 문재인 테마 엮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노인 복지 테마,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당시에 그런 테마를 엮이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것보다는 상한가를 팡팡팡 치지는 않습니다만은 힘은 살아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가님이 지금 3,800원대에서 70% 갖고 있으면 정말 제가 판단해도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불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조금 큰 그림에서 본다 그래도 한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형성하는 급등조가 나왔고요. 장기적으로 뭐 동전짜리 주식이었다가 지금 지표주로 조금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흐름 파란 선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그래도 약간 이 종목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매기세가 살아있지 않나 보겠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개월 동안은 상한가를 형성하는 게 없습니다. 자, 상한가를 형성하지 못한다. 테마주가 상한가를 형성하지 못한다. 바로 주포 세력, 주 세력들은 좀 빠져나갔지 않나. 일부 연합 개미 세력들만 좀 몰려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강한 거래량 동반 이후에 상한가 형성이 좀 불가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은 주가가 그래도 우상향을 한다는 데 좀 무게를 두겠고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은 큰 세력은 이미 빠졌지 않느냐 그런 걸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매매는 이제 빨간 선으로 좀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빨간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지금 3,560원대 정도 있죠. 이것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20일 선이 지지되는 한 좀 가져가 주시고 중요한 거는 과거 패턴에서 보여줬듯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혹시 양봉이 나오거든 70% 비중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하는 관점 뭐 목표 가격으로는 4,000원 정도가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4,000원 이상에서는 조심스럽게 갖고 있는 70% 비중 중에서 최소한 40% 정도는 이익 실현하는 것이 나머지 물량 30%를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1913선, 코스닥은 493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봐드릴까요? LG전자 네, 프로인데요. 네, 매수가는 64,200원이에요. 64,200원에 비중은 얼마큼 들고 계세요? 10%요. 20%요? 네. 10%요? 네. 얼마나 더 가지고 가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네, 현재 2.6% 오르면서 68,900원인데요. 조금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가 설정해드리면 괜찮을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 LG전자입니다. 매수가 64,200원에 비중이 10%. 목표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현재 예상 PR이 11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업종 대비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PR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사실 LG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최근에 뭐 LG그룹주 전반적으로 수익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패소에 따라서 애플의 모듈이나 이제 LCD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나 이제 LG 이노텍을 비롯한 계열사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도 이와 함께 동반적으로 묶여서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대를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상치 못한 반사 이익을 통해서 7만 원을 조금 강하게 돌파한다고만 하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었던 8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여기서 시장이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면 여기서 빠져나온 외국인 그리고 기관 물량들이 IT 업종을 조금 채워낸다고 봤을 때는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LG전자의 강세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에도 LG전자는 그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저항선도 한 65,000원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21선 부근에서는 아주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지고 있고 이 양봉의 수급 주체가 대부분 다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4,200원에 10% 정도 비중이 매우 낮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홀딩해서 들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만 원을 강하게 돌파했을 시에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시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외국인 기관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LG전자 7만 원 돌파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120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아까 하창문 팀장님께서 115만 원 선에 다가오면은 좀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7% 급락이 나오면서 9만 원이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창문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삼성전자 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9만 원 빠져주는 거 조금 갖고 계신 분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신규 매수에 가담하실 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여유 있는 타이밍이 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삼성전기 말씀드리면서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단방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최종 판결 나오고 또 항고한다면 9월 중순 이후까지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때까지는 일단 삼성전자는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안 들어오냐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할 겁니다. 아마 특별히 이제 뭐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는 기관 비모 자문사에서 벌써 130만 이상에서 차익 실현이 들어간다 그런 말이 나왔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49.96%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연 삼성전자가 예전에 7월 중순 정도에 외국인 지분율이 49%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주가가 115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삼성전자는 딱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아마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제가 보니까 팔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서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은 사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야 돼 사는 거 아닙니까? 샀다가 121만 원까지 갔다가 또 밀려버리면 못 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약간은 한 박자만 더 기다리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박자 기다리란 말은 타이밍적으로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제가 판단할 때 만약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가격을 보지 말고요. 타이밍을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가격적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저는 뭐 가격을 만약에 1조 2천억 1조 2천억을 다 지불할 리도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 1조 5천억을 지불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연간 20억을 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한 뭐 몇 프로입니까? 한 5% 되나요? 그 정도만 좀 환산하게 되면 115만 원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 이익적 분석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은 1조 만약에 내게 되면은 그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향후 삼성전자의 어떤 다른 제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고 잠깐 차트 보면은 삼성은 별로 차트는 보고 싶지 않은데요. 타이밍적으로 보면 115만 원입니다. 요때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19% 초반으로 떨어졌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약간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반등하면은 그냥 하라 그러죠. 그냥 놔두시고요. 조금 한 템포만 더 여유 있게 하신다면 혹시나 시장이 도와준다면 내려가는 쪽으로 도와주는 거였죠. 한 115만 원 전후한 가격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보다 한 번 더 빠졌다 올라오는 반등은 오히려 힘이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설령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이 다 아니다 싶을 때는 진짜 한 번만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기관과 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또 현명한 대응 전략 세우셔서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99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고 반대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98을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2월 100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100을 상회했습니다. 소비자가 앞으로 1년 후 물가 수준을 예상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0일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북부지방법원 루시고 판사는 이같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애플에 판매 금지 조치가 필요한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삼성 제품들의 미국 내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디자인 등을 변경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패소 판결 이후 주가가 급락하며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전세난을 주도한 학군 수요가 올해 여름방학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가 서울 지역의 7월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명문 학군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의 전세 시세는 올해 들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평균 전세값이 0.01% 오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학군 선호 지역의 전세 시장이 더욱 한산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명문 학군의 전세 동향은 예년과 비교해도 확실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7월 명문 학군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은 모두 서울 전체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전세값이 올해 들어 약세를 보인 것은 명문 학군에 대한 묵지마식 선호 현상이 약해진 데다 가격 장벽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나섭니다.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LG그룹이 가장 먼저 하반기 대졸 신입 공채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LG그룹 계열사 중 제일 먼저 채용이 나서는 곳은 LG하우시스로 1일부터 지원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3일부터 지원서를 받는 LG전자는 연구개발 인력을 많이 뽑을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LG이노텍, LGCNS, LG화학 등이 차례로 채용에 나섭니다. LG그룹은 올 하반기에는 대졸 신입사원 3,000명, 대졸 경력 800명, 고졸 3,400명, 기타 기능직 500명 등 총 7,7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3,000여 명을 뽑을 예정인 삼성그룹이 3일부터 그룹 차원의 신입사원 채용 전형에 들어가고 롯데그룹은 4일부터 인재 확보에 나섭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하창문 팀장님과 박성일 연구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롭게 오픈한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에도 여러분의 많은 방문 또 기다리겠고요.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는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또 매미와 루사보다 더 강한 태풍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태풍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